혹시 주변에 우리 부모님은 기초연금 대상이 아닐 거야 라고 그냥 넘겨짚고 신청도 안 해본 분 계신가요? 사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소득이 기준만 넘지 않으면 무조건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에 맞는데도 정작 못 받는 분들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여러 제도적 이유 등으로 실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약 175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175만 명이라고 하면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큰 도시 하나에 맞먹을 정도로 많은 숫자입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냥 몰라서 못 받는다고 하기엔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제도 자체의 문제도 있고 신청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처한 사정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놓치기 쉬운 이유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기준에 맞는데도 175만 명이 못 받는 이유.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 기준만 통과하면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에 맞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고 그 외에도 법으로 정해진 여러 조건을 함께 따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소득과 재산 기준만 보면 분명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인데도 실제로는 못 받는 분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이런 분들이 약 175만 명, 전체 어르신의 약 17%나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175만 명은 어르신 6분 중 1분 꼴에 해당합니다.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6명 중 1명이라면 동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도 이런 분이 분명 계실 만한 비율입니다. 그런데 보고서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못 받는 분들을 살펴보니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소득이 매우 낮은 구간에 속한 분들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지만 신청 절차를 잘 모르거나 제도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선정 기준에게 매우 가까운 분들입니다. 스스로 기준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소득이 매우 낮은 구간에 속한 쪽과 기준선 근처에서 스스로 포기하는 쪽, 이 두 그룹이 각각 다른 이유로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즉, 소득이 많아서 못 받는다는 이유 하나로는 지금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와 개인 사정이 겹치면서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2.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받으시는 분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원칙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연금들을 통틀어서 직역연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특정 직업군을 위해 따로 만들어진 연금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아주 제한적이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 조건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려 하십니다. 그럼 공무원 연금 받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은 못 받는 거야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는 연금액이 얼마 안 되거나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도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연금액이 크지 않은 직역연금 수급자라도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활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나는 기초연금을 못 받지라고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 국민연금연구원은 이런 이유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이 약 40만 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른 별도의 제도이고 만들어진 목적도 다릅니다. 그래서 두 제도를 단순히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와 상관없이 징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는 지금 방식에 대해서는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진도 생활이 어려운 직역연금 수급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신청을 망설이는 이유. 또 하나 자주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사이의 관계입니다.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오히려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십니다. 인터넷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표현입니다. 다만 이 표현이 모든 경우에 딱 맞는 건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가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산정에 반영될 수는 있지만 그 영향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제도 자체가 복잡하다 보니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아예 신청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옆에서 물어볼 사람이 없거나 행정 절차 자체를 어렵게 느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물어보고 확인해봐도 손해볼 건 없다는 사실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결국 수급 가능성이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전문가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이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구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4. 신청 자체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자격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지급이 시작되는 제도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또 다른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 장애가 있으신 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 분들은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서류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인터넷이나 전화 몇 통이면 끝날 일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넘기 힘든 벽이 될 수 있는 거죠. 가족과 함께 사신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아예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도 장애나 장기요양 등의 이유로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보를 제대로 못 받거나 신청 방법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혜택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오히려 제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셈이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근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찾아가서 상담해드리고 신청을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늘리고 있지만 아직 모든 분을 다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5.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국민연금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단순히 기초연금, 선정기 준액만 높이는 방식으로는 현재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을 높이면 새로운 대상자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제도의 빈틈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몇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생활이 어려운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의 연계 구조를 개선해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는 것입니다. 셋째, 거동이 어렵거나 정보 접근이 힘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정기관이 대상자를 먼저 찾아 신청을 안내하는 적극적 안내체계와 공공신청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미리 파악하고 신청 가능성을 안내하거나 신청 절차를 대신 지원하는 적극적 안내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재산과 금융정보 등에 대한 본인의 확인과 신청 절차가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동 지급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대상자를 미리 발굴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 절차를 지원한다면 지금보다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